점점 고기가 적게 먹히고 안 땡기게 돼요. 이게 없으면은. 그러면 단백질 섭취, 그러니까 고기가 얘가 고기일 뿐이지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 우리 뭐가 약해져요? 세포가 약해져요. 저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니까 그분의 세포가 나중에 이제 텔로미어가 짧아진 다음에 복제를 못하니까 세포 재생이 느려져요. 치료가 느려지고.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뭐 암이 더 무섭다고 이걸 잘라버려요. 암이 있으면 암을 죽이면 되고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없애면 되는 것 뿐이에요. 우리 몸은 그걸 다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우리 몸을 기운을 주면 되는 거죠. 밥을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싸게 하고 그러면 얘가 알아서 다 해요. 거기다 조금 초음파로 보충을 해주면 더 빨리 죽이고 살균해버리고 완전히 잡아버리고 세포를 재생해버리고. 신장병 환자, 신장이 왜 망가졌어요? 신장에 사구체 신염이나 신우 신염이 생기게 되면 이 신장이 양쪽에 100만 개씩의 사구체가 들어있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게 신장병이에요. 그 기능이 뭐예요? 신장은 첫째 피를 걸러요. 그러니까 필터죠. 우리가 원두커피에다 종이에 담은 나중에 건더기 없이 커피만 깨끗이 나오듯이 신장이 사구체라는 게 실사자, 공구자, 실핏줄이 공 모양으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엉켜있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로 하나씩 생겨가지고 그 안에 피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양쪽에 100만 개씩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하나하나 죽었어요. 기능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신장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건 언제냐? 그 100만 개가 30만 개 남았을 때 느껴요. 그전엔 몰라요. 근데 그 30만 개밖에 안 남으니까 피가 잘 걸러져요? 안 걸러져요. 그 피가 깨끗하지 않고 탁해요. 그거를 병원에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지혈증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신장병이라고는 함부로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신장병이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불치예요. 병원에서 손을 못 써요. 할 게 없어요. 나중에 투정 받으세요. 나중에 이식하세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변이 나오는 상태. 내가 자주 보냐 안 보냐. 밤에 뭐 화장실 자주 안 가냐 안 가냐. 신장하고 방광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때 여기가 옆구리가 따끔한가 안 한가. 희한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만 해도 더운 피가 지나가잖아요. 피가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빨라지면서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따끔따끔한 걸 느껴요. 옆구리 쪽에서. 근데 그걸 우리가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뜨거운 물로 샤워해 여기에 따끔따끔한 데가 있어? 거기가 지금 막혀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피가 빨리 도는데 뜨거운 걸 식히기 위해서 피가 빨리 돌아서 식혀주러 가는데 거기가 막히니까 피를 타고 돌는 요산이 찔러서 따라온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용 설명서를 안 챙겨 갖고 나오신 거예요. 제품 하나 나오는데 설명서가 있어야지 알잖아요. 그거 안 갖고 계셔갖고 다시 가서 어머니한테 달라 그러면 주실 수 있냐? 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명서는 못 받았지만 지금 그 설명서를 배우시면 돼요. 내 몸 사용하는 설명서를. 우리가 인체에 뭐가 있고 각각 무슨 기능을 하고 그것이 이상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고 그게 이상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고 그거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다. 간단하게 먹고 자고 싸고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웬만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면 돼요. 음식도 나쁜 거 인스턴트보다는 인스턴트가 아닌 조리해서 먹는 자, 좋은 음식을 드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면 그만큼 몸에 좋아요. 우리가 올케어 좋다는 게 뭐예요? 좋은 음식이에요. 그게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이라면 우리 몸에 독이 돼요. 모든 약은 특히 알약, 태블릿, 정제는요. 그 정제가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 화학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간을 좋게 하겠다고 간장약을 3달 이상 드시면 간이 망가져요. 그걸 또 해독하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홍삼 좋다고 하죠. 홍삼 먹는 방법 아세요? 아무리 정관장이고 이렇게 뭐 한의원에서 짓지 않은 홍삼 그런 거라도 3달을 드셨으면 1달을 쉬셔야 돼요. 그냥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먹으면 간하고 신장에 부담이 가요. 그 나름대로. 특히 한의원 같은 데서 지어 먹은 홍삼 같은 건요. 부자니 뭐 단비니 이런 거 막 섞어요. 그럼 그게 독이 더 세져요.
그래서 그거를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으로 홍삼을 달여 먹었는데 빨리 좋아져야지 하고 욕심 부리고 용량을 2배로 늘려서 먹잖아요. 간이 완전히 망가져요.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몸 좋다고 욕심 부리면 더 망가져요. 그걸 해독할 시간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고 활용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몸의 쓰레기를 없애고 순환을 시켜서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필요한 데서는 세포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를 살려내는 기구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안만 있어도 우리 라라 가족들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샤워부터 해요. 깨끗이 씻어요. 왜냐면 저도 안경도 씻고 시계도 씻고 다 씻어요. 저는 저항력이 있어서 안 걸리더라도 여기 어디라도 묻어있는 게 가족하고 접촉하면서 괜히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할까봐 들어가자마자 살짝 화장실 가서 혼자서 다 씻고 나서 안경도 씻고 샤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시작해요. 갔다 왔어요 하고 그런 다음에 초음파를 먼저 나가요. 어디를 해요? 제가 다니면서 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남아있을 수 있는 균이 있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사스 조류독감 때도 이미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 치료를 해줘서 알아요. 저는 해봐서 알기 때문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조류독감 걸려가지고 그 딸애가 거의 외국 갔다 와서 거의 빌빌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제가 부천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부천이었는데 가가지고 그날 해주고 그 다음날에 오니까 깨끗해졌어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요 저같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절대로. 그게 뭐가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라 그래. 큰일 나고 겁먹죠. 안 해봤으니까. 저는 해봤으니까 알아요. 왜? 초음파의 원리도 알고 해봤기 때문에.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균이 죽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코에다 문제 주세요. 코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를. 코를 열심히 문지르다 코에서 용가리 김 굽듯이 더운 김이 나와요. 뜨거워서 갖고 그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코에 뜨겁게 이렇게 김을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위쪽을 향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을 해요. 목을 쭉 해서 기관지까지 들어가고 폐까지 해요. 근데 여기 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들어온 사람은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끔해요. 목이나 폐에서 따끔한 게 딱 나타나요. 조류독감까지 그랬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있는 사람들은 딱딱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치료는 뭐냐? 그게 증상이 안 나타날까지 하는 치료가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따갑다, 가슴이 따갑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 100% 없애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은 넘어가다로 잠복해서 나중에 또 걸리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우리가 수두, 대상포진이 왜 걸려요? 수두균이 우리 척추에 숨어있다가 내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안 걸리는 건 가능하지만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걸리는 거고 암도 걸리는 거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관리 잘하는 게 뭐예요? 아예 죽여버리거나 저항력을 꾸준하게 높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항력을 높이시되 그 혹시 잠복할 수 있는 것까지 미리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왜 죽였다 들어오면 코하고 목하고 기관지하고 폐하고 이렇게 문질러서 따끔한 데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없애버리시면 돼요.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경기도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데 그분이 자가격리를 하셨어요. 집에서 하시고 제가 초음파를 빨리 쓰라고 알려드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흉통이 있으셨어요. 원래 폐가 안 좋으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서 제가 더블 체크를 해봤어요. 혹시 폐 쪽에 문제 없으세요? 그랬더니 흉통이 있으시다. 그럼 빨리 없애라. 그래갖고 그거를 쓰고 지금 멀쩡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그냥 쓰면 무조건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안 쓰면서 그거 당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로. 제가 우리 회장님 들으라고 하는데 차가 빨리 있으면요. 그 이상으로 심지어는 심정이 그래요. 초음파 들고 노인들 많이 계신데 그런 데 가서 해드리고 싶어요.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찾아가서 그분들은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원래. 그래서 제가 돈 많은 거 보고서에 하나씩 기증도 하고 싶고. 근데 이거를 잘못 풀면은 사람들이 그 장사 속으로 오해를 하고 식약처에서 태클 걸고 의사협회에서 태클 걸기 때문에 저만 다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칠까봐 제가 움직이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대응 막 이렇게 못하지만 최소한 우리 식구만이라도 걸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걸릴 수 있는데 왜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다 치료가 됩니다. 유방암 제가 집사람 1기 찾아서 딱 3일 만에 없앴다는 얘기 해드렸죠. 조기 진단이 되면 조기 치료가 돼요. 뭐든지. 얘네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커집니다. 제가 풍 맞자마자 당이 584, 혈압이 220으로 오른팔에 풍을 맞자마자 초음파로 이걸 풀어가지고 6개월 만에 다 살려냈어요. 근데 이게 10년이 걸린 사람은 훨씬 오래 걸려요. 1년만 넘었어도 벌써 단위가 1년 내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찾아서 빨리 회복시키면 빨리 조치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시고 체크를 수시로 하시는. 제가 여기서 가끔은 이렇게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쭉 체크해 드리는 거는 제가 뭘 보려고 그러면요. 딴 거는 병원에서 나오는데 하다못해 폐가 안 좋아도 병원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체크하면 딱 나와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진단이 떠요. 우리 초음파는. 왜? 원리가 간단해요. 지나가다가 염증이 있거나 안 좋은 게 있으면 피가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면 어떻게? 혈관이 볼록해져요. 볼록해지면 어디에 가까워져요? 피부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붉은 반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할수록 심한 거고 밝을수록 약한 거예요. 단지. 그런데 병원에서 종합검사 암만 해도 평소에 검사 못하는 게 췌장이에요. 제가 췌장을 체크를 해보려고 가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췌장이 안 좋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면은 거기 열심히 하면 염증 바로 없애요. 하는 만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왜냐면 췌장은 위 뒤에 가려있고 등뼈에 가려있고 간에 덮여있고 비장에 쌓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진을 병원에서 찍어도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럼 췌장은 어떻게 해야 검사가 정확해져요? 위를 뚫고 위에서 벽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췌장 조직을 뜯어내야 검사가 되는 게 췌장이에요. 영상 진단이 거의 불가능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초음파는 어때요? 문질러서 염증이 아무리 작은 게 있어도 빨간 게 딱 떠요. 그럼 췌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거기 붉어진 자리에 짚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요. 우리 몸에서 그 진체 조직을 제가 이것도 다른 분은 아무도 몰라요. 초음파를 댔을 때 폐면은 따끔합니다. 신장 따끔해요. 간 묵직하게 통증으로 아파요. 췌장 묵직하게 통증으로 아파요. 위 따끔하다가 많아요. 대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소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인체 조직이 어느 기관인지 겹쳐있기 때문에 붉어졌지만 이 아픈 느낌을 가지고 정확한 조직 기관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랑 신장이 따끔한 거는 이게 그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피가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피의 요산이 찌르기 때문에 따가운 거예요. 근데 간과 췌장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아픈 이유는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피가 못 지나가고 막혀버려요. 거기서 염증이 있으면.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그걸 아프게 찔러대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대장은 빨개지기만 하고 안 나타나요. 근데 빨간 게 새빨갛게 진하면 용종이 있는 거예요. 대장에. 선종이나 용종이 있으면 빨간 게 진해요. 조그맣게 동그랗게. 그리고 만약에 근데 핑크색으로 그냥 돼 있으면은 대장의 순환을 막는 것, 즉 음가가 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이거나 숙변이 좀 남아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재미있는 건 어떤 분 얼마 전에 이제 등 쪽에 등이 아프시다고요. 자, 등이 아프다는 거는 우리가 몸의 방사통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기관이 안 좋으면 어느 부위가 아파요. 어깨가 아프신 분, 폐가 안 좋은 거예요. 폐의 방사통이 어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깨만 치료하려고 그러지만 폐를 모르기 때문에 폐를 치료 안 하니까 어깨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딱 보면서 폐가 안 좋으시네요. 어깨를 짚어봐도 알아요. 그래서 폐를 치료하면 거기를 해보면 안 아파져요. 그러니까 폐의 방사통이 어깨고 그 우리가 등이 아프다는 건 뭐냐면요. 심장, 간이 안 좋으면 등이 아파요. 방사통이. 근데 그분이 등이 아프다 그래서 마사지를 하는데 등 쪽을 해보니까 심장 자리에 붉은색이 떠요. 계속 하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심장 자리에 붉은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심장 모양 그대로. 그렇게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장 모양대로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심장의 관상동맥이 심장으로 피를 보내야 되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피가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까지 그대로 나와요. 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음파는요 정말 엑스레이나 이런 거보다 더 정밀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엑스레이는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고 가려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요. 제가 초음파 쓸 때 가만히 대고 있으라 그래요? 움직이라 그래요? 그리고 천천히 가라 그래요? 왔다 갔다 하라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초음파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려요. 계속 뭐냐면요, 초음파는 연속파가 있고 단속파가 있어요. 치료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몇백억씩 하는 장비는요, 그 듀티라고 해서 연속이 아니라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간격을 1대9, 2대8, 3대7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정값에 따라서 치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환이 뭐다 하면 그 듀티를 5대5로 가라, 7대3으로 가라, 이렇게 세팅값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반 기구는 그런 조정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치료를 못하고 그냥 연속파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용기 수준의 약한 초음파는 여기서 멈추고 있지 않고 움직이면 그나마 치료가 안 돼버리니까 그런 기계들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마라. 움직여도 지렁이처럼 움직여라. 조금만 빨리 움직이면 치료가 아예 안 되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약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더 빨리 들어가요. 자, 움직이는 목적 첫째. 이 포인트 두 개를 기점으로 움직여요. 그럼 여기 갔을 때는 여기가 초음파가 연속파 치료가 돼요. 여기가 멈췄기 때문에 단속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연속파와 단속파를 한꺼번에 쓰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초음파 치료가 가장 빨라요. 연속파 목적이 있고 단속파 목적이 있고 둘 다 써먹자는 거예요. 0증을 제거한다, 0번을 다 틀려요. 그 듀티 주는 값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써먹는 거예요. 연골도 만들고 0증도 없애고 순환도 촉진하고 혈전도 용해시키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연속과 단속이 한꺼번에 쓰게 돼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반사를 피하죠. 초음파를 가만히 대고 있으면 뜨거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잘못 쓴 경우 중에 하나가 강하게 식단을 놓고 막 멈추고 아파라 죽어라 네가 죽냐 내가 사냐 두 번 다시 난 뭐 안 볼래 초음파 라이프 꺼내지도 막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었죠. 그게 바로 잘못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대고 있으면 초음파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세니까 잘 들어갈 것 같죠. 치료가 잘 될 것 같죠. 센 만큼 빨리 튕겨나와요. 왜? 소리니까, 반사하니까. 센 만큼 빨리 튕겨나와서 들어가는 걸 그 센 만큼 빨리 막아버려요. 그럼 치료가 안 돼요. 뜨겁기만 하고 치료가 안 돼요. 뜨거워졌다는 것 자체가 초음파가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음파를 막아서 소리 에너지가 열로 바뀌면서 뜨겁게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 움직이면 안 뜨거워지는 거는 그 반사를 피하기 때문에, 반사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제대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5단을 제가 항상 5단 정도만 쓰시면 다 치료된다 그러고 얘기 드리죠. 5단을 쓰면은 내가 초음파를 연속으로 10시간을 쓰고 똑같은 출력이 나와요. 근데 7단만 올려놔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출력이 떨어져요. 오히려 약하게 나와요, 초음파가. 하시다 보면 그런 거 느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엔 그 강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굉장히 약해진 것 같다. 7단 놓고 9단 놓고 욕심 부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높게 올리니까 시스템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출력을 줄인 거예요. 근데 5단을 놓고 쓰시면은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계속 같은 출력이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하는 거는 5단이고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5단으로 문지르는 대로 뜨겁거나 아프면 줄이는 거예요. 4단, 3단 이렇게. 그게 자기한테 맞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움직이는 이유 하나는요, 초음파가 가만히 대고 있으면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걸 흔들잖아요. 움직여주면 초음파가 이렇게 막 각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서 장애물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자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 흔들어주면 이 초음파가 막 따라서 흔들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휘어갖고. 그래서 뼈에 가렸다 뼈 뒤로 들어가요. 그냥 하면 뼈에 막혀서 튕겨는 올라와요.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흔드는 치료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저는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옛날에 7메가를 제가 식약 허가를 받아서 7메가 초음파를 출시하고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데, 7메가는요 지금 1.2메가 복합하고 다르게 7메가가 굉장히 뜨거워요. 빨리. 당연하죠. 우리가 손바닥을 밀면 때 1메가는 한 번에 하나씩 하지만 7메가는 이거 한 번에 7번을 해요. 근데 1.2 복합과 7메가는 이걸 1.2를 하면서 그 속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복합화예요. 근데 그때 당시 7메가 순수하게 식약처에서 7메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썼던 거라서 그거는 대고 있으면 바로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인 거예요. 반사를 빨리 피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게 들어가는 깊이가 다르니까.
예. (11시 40분) 등 한 명 체험 후 오전 미팅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읽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읽으라고 준 줄 알고. 한 명 하는 거 한번 보여달라는 얘기네요. 여러분들 배우시게. 자,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치료가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2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노하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아요. 지금 5만 명 이상을 치료를 하면서 어느 게 치료가 잘 되는 건지 여기 소해부 치료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무릎 치료할 때. 그리고 머리 치료할 때, 눈, 코, 입 할 때 여기 치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제가 찾아내는 거예요. 왜? 계속 공부를 해요. 하면서 생리학적으로, 인체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의대 그쪽 교과서하고 연결된 거나 시스템하고 기계의 특성하고 인체를 이해를 하면서 접목을 해보고 확인이 되면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빠르구나. 이게 더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가능한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더 빨리 치료된다는 거 이해하고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초음파가 우리 인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우리 몸에 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뭐냐? 내가 어디가 아프다. 자, 우리 사장님이 손이 아파요. 그럼 손에다 열심히 치료하면 될 것 같죠? 그렇게 안 시켜요, 저는. 손이 아프게 된 원인을 찾아서 거기부터 해결해야 돼요. 손끝으로 신경이 전달이 안 돼서 아프다. 이 손끝으로 가는 신경을 누르기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목이에요. 목을 먼저 치료해요. 목을 체크해요. 그래서 목을 체크해봐서 붉어진 자리가 있다. 그럼 그걸 치료해야 돼요. 목 디스크가 있으면 손가락이 마비까지 와요. 어깨도 아프고 우리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하는 게 앞이냐 옆이냐에 따라서 이건 테니스, 이건 골프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엘보도 여기서부터 풀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만 풀어놓으면 그날은 괜찮아요. 잠시는. 근데 여기서 댐이 안 열려 있어요. 여기만 뚝딱뚝딱 해서 수도꼭지에 조금 남아있던 물이 흘러서 치료가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물이 계속 안 흘러요. 여기서 댐에 물이 흐르게끔 이 댐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팔, 어깨로 가는, 손으로 가는 댐은 목에 있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연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연목을 타고 그렇게 해서 쭉 찾는 거고요. 두 번째, 눈, 코, 입, 귀, 머리로 가는 댐은요. 여기 쇄골에 있어요. 이 쇄골에서 올라가는 피가 다 눈, 코, 입, 귀,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를 열지를 않으면은 이 치료가 안 돼요. 빨리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는 그 댐은요, 우리 배꼽 양 옆에 대동맥을 타고 여기서 이렇게 대퇴동맥이라고 하는 다리 혈관이 있어요. 이 큰 다리 혈관에 피가 가지 않으면 다리 쪽으로 피가 다 못 가요. 밤에 주무시다 쥐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 왜 그럴까요? 피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럼 다리가 쥐가 난다고 쥐난 자리에 초음파 해보세요. 더욱더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해보세요. 쥐날 때 그 자리에 초음파나 풀리겠지? 절대로 안 풀립니다. 오히려 더 경직이 심해져요. 왜냐면 피는 18, 8배로 빨리 돌리는데 거기는 막혀 있으니까 못 지나가서 더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그 다리에 피가 가게 하는 게 치료예요. 근데 가게 되는 댐은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가 무릎을 딱 올렸을 때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서 접히는 자리. 거기가 대퇴동맥, 즉 다리로 가는 동맥이 시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허벅지의 큰 동맥을 풀고 그 다음에 양옆에 무쇠혈관을 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문질러서 무릎에 연골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도 허벅지예요. 뼈에서는 칼슘만 있지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연골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무릎 아프다고 암만 무릎을 하면 거기 염증은 좀 없어지게 도움이 되지만 연골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해야 돼요? 연골을 만드는 치료를 해야 돼요. 무릎 아플 때는 어디예요? 허벅지예요. 허벅지살에 있는 단백질. 여기를 문지르는 만큼 단백질이 연골로 합성이 돼서 무릎으로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시면 무릎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초음파 했더니 무릎이 아프기만 더 아프다. 치료 하나도 안 되더라. 엉뚱하게 잘못 치료했으니까. 아픈 데만 조절되면서 더 아프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게 여기 족사무늬. 무릎 옆에 밑에 뼈가 조그맣게 튀어나온 자리 지금도 꼭 눌러보시면요. 거기가 눌렀을 때 아프신 분은 지금 밑으로 다리에 피가 안 가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심한 분들은 밤에 쉬라는 분들이에요. 눌러서 지금 아프신 분들은 거기를 딱 초음파할 때 보면 많이 막혔으면 찌릿하고 엄지발가락 쪽까지 신경이 뭐가 쫙 가는 게 느낌이 있고요. 뭐예요? 그동안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신경 전달이 안 됐고 근육이 지못대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가 가게 만들고 신경 전달이 되니까 거기서 근육도 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게 뒷다리가 땡기고 오금이 아프고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댐은 어디 있냐? 허리에 있어요. 제일 먼저 1번 척추를 문질러서 여기에 연골이 부족하면 일이 생겨요. 연골이 부족하면 피가 안 통하고 신경이 연골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혹은 연골이 부족한데 신경이 끼어요. 그럼 그게 신경이 찌릿하고 밑으로 막혀서 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질러 보면 붉어지는 게 딱 떠요. 심하게 많이 연골이 부족한 사람은 그 자리에 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왜냐면 허리 관절, 척추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연골이 있어서 안 부딪혀야 되는데 연골이 모자라면 이게 살살 닿기 시작해요. 닿으면 아파요. 아프니까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해요. 안 아프게 하려고 뼈를 튀어나오게 해요. 뼈가 안 닿게 하려고. 그래서 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고 나면 그래서 덜 아파요. 안 튀어나왔을 때 이게 닿으니까 아픈데 왜 스스로 안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 쪽도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초음파를 좀 해보면 덜컥덜컥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체중이 안 아프려고 이쪽으로 쏠리고 여기에 연골이 먼저 닿아서 여기에 또 뼈가 닿으니까 튀어나오고 여기가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해서 결국은 양쪽이 다 아파져요. 골반은. 그런 다음에 고관절, 무릎 차례차례 다 아파지는 건데 허리에 척추를 먼저 문질러라. 그 다음에는 척추 양옆에 있는 근육, 기립근이라고 해요. 허리를 떠받치는 근육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자체도 아픈 사람도 있지만 양옆에 근육에 경직이 와서 아픈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뻐근하게 아프고 막 이렇게 그런 게 경직이에요. 그걸 허리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거기에 찌꺼기를 청소를 하고 피를 돌게 하고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초음파로. 자, 그런데 허리 아픈 사람들 중에 80%는 뭐가 나쁘냐면 심장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양쪽 심장 사이에 심간, 혈, 심주, 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혈들이 나빠지면은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척추의 근육이 약해지니까 척추를 못 받쳐주니까 내려앉아요, 자꾸. 그래서 얘네들이 내려앉으면서 연골이 마모가 되고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심장 치료를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심장을 가만히 놔두고 허리에 칼을 대요. 그러면 심장이 나쁜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또 위아래로 계속 아파요. 그래서 허리 수술을 받으신 분은 위아래로 2번, 3번, 4번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수술 받는 건 뭐냐면 딱 2가지. 디스크 터는 거를 정리한다고 잘라주는 건데 그것도 초음파라면 정리가 다 돼요. 자를 필요 전혀 없어요. 연골 얼마나 좋은 거 아까운 건데 그걸 잘라내요. 그냥 하면 정리가 되고, 2번째는 이게 척추 간격이 좁아서 협착이죠. 이게 닿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 간격을 잡은 채로 핀을 박아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고정이 됐지만 위아래도 연골이 없어요. 또 박아요. 또 박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수술은 받아도 아프고 받았다고 끝나진 않고 또 받아야 되고, 절대로 허리 수술 받아본 사람의 경험을 들어보면 수술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는 절대로 수술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무릎은 그나마 치환술을 쓰면 15년은 써먹어요. 15년 다음에 다시 갈아 껴야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찍 받으시면 수술을 몇 번이나 받아야 돼요, 무릎도.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도 조금 의식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다가 정 안 되면 마지막에 하세요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 그게 다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안 그러면 빨리 해놓고 15년이니까 또 갈아 껴야지, 또 돈 벌어야지 하고 빨리 하자는 거죠. 이렇게 허리,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건 허리에서 1번, 그 다음에 양옆에 기립근, 3번은 골반. 이렇게 문질러서 걸리는 자리, 거기 딱 짚어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파요. 아픈 건 왜 그러냐면 연골이 없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아프기만 하면 괜찮은데 아프면서 밑으로 찌릿해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 반드시 문질러서 그 찌릿한 게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연골이 만들어지고 보충이 즉시 되면서 한 20분이면 그 신경 다 풀려요. 병원에 가면 그 1,000,000원짜리예요. 신경 빼주는 수술이. 근데 우리 초음파는 20분이면 다 풀어요. 계속 한 20분을 문질러 보면은 처음에 저 발끝까지 찌릿하던 게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차차 올라오는 걸 느껴요, 실제로. 그런 다음에 나중엔 거기만 아파요. 거기만 아프면 이제 거기만 안 아프게 추가로 더 하시면 돼요.
거기가 아픈 건 아직도 연골이 좀 모자라서 피가 18 지나가야 되는데 연골이 없는 자리에서 막혀서 요산이 찔리기 때문에 아픈 게 아직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연골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피가 갈 수 있게 되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치료는 거기 그 자리가 안 아파질 때까지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계속해서 없애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그런데 이게 병원 치료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를 병원에서는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알아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수술로만 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골을 만들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치료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댐을 정리하면 뒷목에서 옆으로 이렇게 짚어갖고 어디를 간다? 어깨, 팔꿈치, 손 가는 건 여기를 열어라. 먼저. 그리고 눈, 코, 입, 귀, 머리로 가는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건 쇄골을 열어라. 그 다음에 하지 쪽으로 가는 건 대퇴동맥 포인트 여기서부터 해서 대퇴동맥 요 자리를 먼저 열고 우세혈관 열고 그렇게 해라. 참고로 지금 제가 쇄골 하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쇄골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화살표 한 개 쇄골이에요. 쇄골자리예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여기 뼈를 드러내면은요, 그 안에 동맥이 지나가요. 쇄골화 동맥. 여기가 쇄골이에요. 노란 화살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쇄골 부분, 댐을 열어가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쇄골이에요. 쇄골화 동맥이라고 딱 쓰여 있죠. 여기 보시면 모든 위로 가는 혈관은 여기서만 있어요. 딴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